운인삼행리 169화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첫 영상이네요. 삼합과 방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현대인이 달력에 양력에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새해가 밝았죠. 하지만 갑진년이 밝은 건 아닙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갑진년, 새해, 청룡의 해,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명경 본 사람들은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사들 보면 유치하죠. 매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무식하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아이는 일시적으로 내가 2024년 자정 넘어서 최초로 태어난 아이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운명적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개묘년생입니다. 그죠? 네, 여기에 이제 청룡의 해, 뭐 이런 얘기 엄청 해대고 있는데, 청룡이면 어떻고, 황룡이면 어떻습니까? 그 차이점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조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상을 볼 때 이게 푸른색 용 이런 식으로, 청룡 이런 식으로 보지 말자. 무의미하다. 동물의 속성을 쓸 때가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토를 깔고 있어. 을축일주 같은 경우 우보천리로 가야 돼. 편제놀이고 죽어라고 돈만 쫓아다니다가는 재생살 날 수 있어. 그 전에 오히려 개수라는 편인을 많이 공부하여 살인소통의 인자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좋아. 이런 거. 진토는 상상 속 동물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일들이 이 해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 간목, 그래서 동양목 이런 의미가 더 나오죠. 이 백호 프로의 속성을 가미하면 청룡보다는 동양목, 이게 훨씬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제가 갑진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갑진의 이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은 이제 지나온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보냈느냐를 보면 되죠. 이민개묘를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이 국민을 갑으로 보면 이 걸록과 제왕, 이 제왕지를 맞아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인성의 힘으로 생조받으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어두운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식상 에너지가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올 텐데, 그럼 반대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쓸 가능성이 높겠죠. 이 에너지를 좋게 쓸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둡게 썼어요. 나라도 어두워지고 평화 무드는 깨지고 전쟁 위기는 증폭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 에너지를 우리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써왔다. 그래서 좀 전에 12연성 말씀드렸듯이 쇠지야, 아유 힘 없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엉뚱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백호예요. 여기 겁재가 있으니 이 백호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양인과의 투쟁, 뭘 투쟁하려고 해요? 이 재에 대한 투쟁, 인성에 대한 투쟁, 이런 것이죠. 특히 이제 갑진년,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정인이고 이게 돈과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나 올해 시험 준비할 거야. 세상도 어려운데 공무원 돼야겠다. 회사 때려치고 공부나 해야지. 이러면 공부 안 됩니다. 진토는 원래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간대이고 계절적으로도 그래요. 자꾸 졸리겠죠. 그게 여기 잘 보시면 공부의 인자가 돈과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상 에너지도 만들어지죠. 화기가 만들어집니다. 열기가 오릅니다. 돈과 연결돼 있으니까 돈 벌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만 단독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고, 자꾸 식상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인성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쁘게 뛰면서 공부하라. 이게 꼭 과목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진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 속성 때문에 그래요. 글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갑진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인면시키려고 하고, 그 권력이 저질러온 상관짓을 멈추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실제로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만일 병신일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 뭐 무토 또 있다. 뭐 이런 식이면 갑진이 맞잖아요. 그러면 갑진이 오면 이 무토 식신이 어떻게 돼요? 도식되죠. 하던 일이 멈추게 됩니다. 편인에 의해서. 이 진토가 와서 근이 되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는데 신자진 이렇게 돼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만약 자수다 그러면 신자진 삼합이 된다. 와, 그게 아니고 신자진 삼합의 마감이다. 오늘 뭐 삼합방합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렇게 운에서 화개지가 오면 마감이죠. 권력 마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임수 있고 그러면 뭐 국가 권력 임묘 마감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남편이면 남편 숑 임묘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합과 방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갑진 올해 뭐 다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거가 있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선거법 부정 뭐 이런 것 하면서 한쪽에선 택도 없다, 탄핵해야 돼 등등등,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거고, 일본도 이제 정권 바뀌고 그러면서 이 독도 문제, 우리가 불을 지폈죠.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거고, 지금 북한도 대결 모드로 가고 있고, 러시아는 한국과 이거 단교할까 말까 이런 거 이제 주물럭거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이번에 태양건설 PF 문제로 대두되었듯이 총선 전까지는 많이 잠잠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망하는 거 아니냐, 망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죠. 하고 뭐 우리가 행복했던 시기 별로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들을 때마다 굉장히 웃겨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크리스마스 지나면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설날까지 지속되는 인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 우리가 너무 박복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추론합니다. 늘 행복하게 살았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랬다면 굳이 뭐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해피 뉴 이어를 직역하는 것처럼 그냥 행복한 새해 되세요 뭐 이 정도가 깔끔한 인사가 아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해대냐. 사람들 또 카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청룡의 해 등등 뭐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기상과 함께 승천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받는 사람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자기 이름 누구누구 배상 이래가지고 카드 쓰는 거 유치하죠. 그리고 또 답장 한번 보내보면 답이 없어.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좀 그만하자. 그 사람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는 전화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이런 인사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교훈기, 개묘년과 갑진년 교훈기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우리가 사랑했던 이성균. 이성균 씨 사주를 보면 굉장히 순수한 영혼인 게 느껴져요. 제가 이성균 배우와 그의 아내의 사주를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이제 제자분들한테는 공유를 했는데 제가 풀어서 이제 밴드에 올려놨는데 공부하라고. 굉장히 순수한 영혼입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권력의 무도함, 나중엔 다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요. 응징당합니다. 거기에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죠. 하여간 인간을 향해 살상무기를 쳐드는 것, 인간의 목숨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조차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순박해도 살다 보면 언쟁도 벌이고 뭐 그러는 거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합법적 언쟁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거고 사실 집도 그러는 것인데 무조건 나만 오라, 내가 오라 무조건 내가 왕이야 이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한쪽은 민주주의적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자기가 무조건 옳다, 자기가 왕이다, 이 전제주의, 전제군주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쉽지 않죠.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자 장자는 결혼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는 맨날 집 밖으로 나가고 하여간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갑진년 각각의 사주에 맞게 갑진이 의미하는 바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잘 끌어내어 활용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싶어. 이럴 때 이것이 충동이 아닌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 내 마음 안에서 태풍이 일듯이 뭔가를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에너지가 일으키는 충동일 가능성이 99.9%니까 상담을 잘 받으시기 바래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행운, 복은 미풍처럼 온다. 절대 태풍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인생 경험, 거기에 명리적 지혜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풍처럼 옵니다. 좋은 기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사람을 흥분시키면서 오는 것, 태풍처럼 오는 것은 에너지가 만드는 충동이고 그것에 빠지면 가진 것을 많이 잃게 돼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상담을 하시다 보면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언제? Right now. 10년 후에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저는 2030년까지 1차 인생 프로젝트가 있어요. 적어도 이런 단위로는 보셔야 돼요. 10년 단위 중에서 2030년까지 내가 어떤 에너지 흐름으로 흐르니 내가 이걸 추구해야 되겠다. 이걸 꼭 달성해야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목적성, 이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찬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1년, 2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갑진을사병호정미 이렇게 봐야 된다. 돈 너무들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보면 돈을 버실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수단을 갖고 계세요? 능력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크게 벌고 싶으신데 당신만의 무기를 갖고 계시냐.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뭐 일자리 이것은 이제 고정적으로 월 수입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위험하겠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투자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 뭐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든 주식 공부를 하든 하셔야 돼요. 코인은 no, 절대 하지 마세요. 얘기 백날 해봐야 하실 분들은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무슨 기술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학문이다, 학문. 깊게 연마하여 완전히 체화된 형태의 지식, 지혜로 녹여낸 후에야 투자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다 투기예요. 절대 일시적으로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꽝이다. 시작도 미약한데 나중도 더욱 미약하게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갑진년 화이팅입니다. 입춘 후에 갑진년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쓰기로 하고 지금은 그때는 아니다. 시끄러운 한 해 정신 잘 챙겨서 좀 긴 호흡으로 올해 한 해도 잘 행복하게 살아보자. 힘내서. 시련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시련에 맞서서 충분히 싸울 만한 강한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주적으로 뭐 신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이따 사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만 포인트 몇 개, 뭐 삼합, 방합 이것도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뭐 수룩복잡하게 나오겠죠. 상합, 방합 중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몇 개만 그냥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합 인묘진이 있다. 그러면 이에 준하는 삼합은 해묘미가 되겠죠. 해묘미를 잘 뜯어보면 어떻게 돼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그래 여기에 사유축, 방합만 빠져있는 상황이죠. 여기가 수, 목, 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합 세 개가 뭉쳐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다 연합했다고 쳐봐요. 그럼 막 이기고 있다면 나중에 쟤를 물리치고 권력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부에서 이제 원래 대결 구도에 있었던 나라들이니까 지금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어떤 뚜렷한 목표, 계량적 목표를 위하여 이게 뭉친 합이죠. 그래서 깨질 확률이 높아요. 자주 깨집니다. 문에서 오면. 예를 들어서 신라하고 이제 당나라하고 나당 연합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을 바로 적대적으로 돌리고 이제 배신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비즈니스가 원래 그렇잖아요. 더티하죠. 근데 이 인묘진 이렇게 방합을 이루면 여기에 혈연, 지연, 학연, 이제 그걸 넘어선 이제 동지적 관계, 이제 이런 가족 이런 합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죠. 가족과도 싸웁니다. 하지만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만나고 그러죠. 물론 이제 세상이 이제 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깨지면 또 쉽게 복원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어쨌든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그럼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얘도 해묘미도 목이고 인묘진도 목이다. 그럼 어떤 게 물질적으로 클까요? 얘를 재성으로 쓴다면 금일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년에 인묘진이 된다. 인묘진 방합 굉장히 큰 거예요. 삼합보다 방합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단일한 순수한 에너지를 확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집약성 이런 것이 훨씬 강해요. 아주 순일하다. 이렇게 또 집중적이다. 이런 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방합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임술관이라 쳐봐요. 항상 우리가 재성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4월 편재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원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잖아요. 그죠?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에 운에서 얘를 계속 생해주는 형태. 그러면 좋겠죠. 이게 순행한다면 사, 오미,
신유술 그러면 이제 인성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화기가 더 안 들어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인성, 재극인된 인성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거꾸로 그러면 진묘인 축자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이제 비겁 에너지들이 많이 오니까 생각보다는 적게 벌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 만약에 식상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식상을 통해서 같이 식상생에서 이제 목생화하는 형태로 되겠죠. 물론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파이를 키운다는 의미가 이런 경우에는 생기기 때문에 내 돈을 뺏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특히 이렇게 관을 갖고 있으면 쟤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이죠. 근데 회사 만들면 돈 잔뜩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방합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뭐 복받은 사람이죠. 그야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호술이 있다. 술. 얘도 엄청난 돈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 둘 넣고도 어떤 사람이 큰 시장에서 놀고 있느냐. 예를 들면 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미국에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겠죠. 자기 영역,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사오미와 이노스를 비교했을 때 사오미가 무조건 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이 사람 이런 구조는 이제 식신사회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전문가가 되었을 때 전문적인 일을 했을 때 실력을 발휘했을 때 내가 돈을 차곡차곡 이 정제를 벌게 되고 그것을 내 돈 창고에 잘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운에서 이제 식상운으로 연결되면 이제 중년에 이렇게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무조건 돈을 버느냐? 이 삼합은 깨지기 쉽다 그랬어요. 축대운 이런 것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개축대운이 왔어. 그럼 이제 백호 프로가 왔잖아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얘도 사업하는 애잖아. 평관 깔고 있으니까 내 돈 창고 깨부수러 왔죠. 이 왕지 탁 임명시켜서 돈 다 뺏으러 왔어. 이제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천간에 얘가 드러났어. 세운에 뭐 정화든 병화든 드러났어. 그러면 천간에 여기에서 돈을 끄집어 올렸는데 이 돈을 이 개축의 개수가 이걸 먹겠다고. 이거는 화면상 안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천간에 재성이 떴을 때 정병이 떴을 때 이 대운의 개수가 나눠 먹자고 딱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런 삼합구조에 돈을 많이 버시는데 이제 말년에 이렇게 동업자한테 사기당해서 돈을 다 털리는 그런 뭐 사주 최근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운이라는 게 그런 거 보면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정말 일어납니다. 실제로. 다시 삼합 때 방합으로 돌아오면 삼합은 목표 중심적이겠죠. 비즈니스니까 돈 벌겠다고 하는 거니까 얘는 목표 중심적이다. 목표 중심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뽑아도 정말 철저하게 실력을 검증하면서 면접 보고 뽑는다. 이런 것이죠. 근데 얘는 좀 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에 좀 약하다. 신라면이 아니라 초코파이다. 실력보다는 그야말로 그런 우정 뭐 이런 것들로 어쩔 수 없이 제 실력 없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잔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 거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러한 동지적인 정서가 끈끈하여 어려울 때 나 봐줘줬으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